안녕하세요. 건강과 밥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고혈압을 그냥 두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까지 올 수 있어요. 오늘은 고혈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고혈압 증상이 있으시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파트 1. 왜 시니어에게 고혈압이 특별히 위험한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70대가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했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면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게 되죠. 마치 좁아진 수도관에 물을 똑같이 보내려면 수압을 높여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혈압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른 중 65%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중 절반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고혈압을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보았어요.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며 뒷목이 뻐근한 증상을 풍증의 시작으로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침과 한약, 그리고 담백한 식사로 이를 다스렸죠.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들에게 싱겁게 드시라고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 고혈압 위험 신호 6가지. 신호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워요. 이건 밤사이 혈압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특히 베개에서 머리를 들 때 목 뒤가 당기고 머리가 쑤시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일어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반복되면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신호 두 번째, 자주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힘들어요. 갑자기 일어설 때나 고개를 돌릴 때 핑 도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혈압이 불안정한 신호예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넘어져서 다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가실 때나 계단 오르실 때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신호 세 번째,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귀가 먹먹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나 귀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면 혈압 때문일 수 있어요. 귀 속 미세한 혈관들이 높은 압력 때문에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명이 하루 종일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꼭 검사 받으세요. 신호 네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고혈압으로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다면 즉시 병원 가세요. 신호 다섯 번째, 손발이 자주 저리고 힘이 없어요.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만 저리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양쪽 다 저리더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검사가 필요해요. 신호 여섯 번째, 시야가 흐릿하고 눈앞이 캄캄해져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진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가 풀린 거거든요.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큰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 그럼 다음 순서에서는 고혈압 관리의 좋은 효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3. 고혈압 관리의 효능 8가지. 효능 첫 번째, 뇌졸중 위험을 70%까지 줄여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면 뇌졸중 발생률이 70%나 감소한다고 해요. 뇌졸중은 한 번 오면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요. 고혈압만 잘 관리해도 이런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두 번째, 심근경색 발생을 50% 예방해요.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을 관리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은 60대 이상에게 특히 위험한데요. 혈압 조절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세 번째, 신장 기능을 보호해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환자의 30%가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해요. 혈압을 잘 관리하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네 번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최근 연구에서 중년기 고혈압이 노년기 치매 발생률을 60%나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죽으면서 치매가 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혈압을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다섯 번째, 눈 건강을 지켜요. 고혈압은 망막 혈관을 손상시켜서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20%가 망막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혈압 관리로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여섯 번째, 혈관 나이가 젊어져요. 혈압을 잘 관리하면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탄력을 찾을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500명의 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1년간 꾸준히 혈압을 관리한 그룹의 혈관 나이가 평균 5살 젊어졌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일곱 번째, 수명이 늘어나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부터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요. 혈압 하나만 잘 관리해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여덟 번째, 삶의 질이 좋아져요. 혈압이 정상이 되면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대한고혈압학회 조사에서 혈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90%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이에요. 이곳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5세가 넘는데요. 놀라운 건 100세가 넘은 어른들도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키나와 장수 연구소가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생 싱겁게 먹고 매일 적당히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특히 소금 섭취량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혈압이 정상이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4. 좋은 음식 7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좋은 음식. 음식 첫 번째, 바나나.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하루에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칼륨 하루 권장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 한 개, 점심 후 간식으로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음식 두 번째, 시금치.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요. 일주일에 서너 번 시금치나물이나
시금치국을 드시면 좋습니다. 데쳐서 먹으면 쓴맛이 줄고 소화도 잘 돼요. 참기름과 마늘로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음식 세 번째, 고등어.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소금 간을 최소화하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곁들여 드세요. 음식 네 번째, 귀리.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동시에 낮춰요. 아침에 귀리죽이나 귀리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흰쌀에 귀리를 3분의 1 정도 섞어서 밥을 지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음식 다섯 번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펜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드시면 좋아요.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찜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음식 여섯 번째, 마늘.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마늘 두세 쪽 정도를 음식에 넣어 드시면 좋은데요.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익혀서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빵에 발라 드시거나 구운 마늘을 반찬으로 드세요. 음식 일곱 번째, 감자.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압 관리에 좋아요. 감자를 쪄서 드시거나 감자전을 해 드시되 소금을 적게 넣으세요.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기름과 소금이 많으니 피하시고 찐 감자나 구운 감자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음식 첫 번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 라면 한 그릇에는 2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양입니다. 국물을 남기고 면만 먹어도 나트륨이 과다하니 가능하면 피하세요. 대신 칼국수나 수제비를 집에서 싱겁게 만들어 드세요. 음식 두 번째, 젓갈과 장아찌. 맛있지만 소금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한 숟가락에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반찬으로 조금씩만 드시거나 아예 끊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신선한 채소의 된장을 살짝 찍어 드세요. 음식 세 번째, 햄과 소시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어요. 또 포화지방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음식 궁합.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첫 번째, 고등어와 무. 무에 들어있는 효소가 고등어의 오메가3 흡수를 도와주고 비린내도 잡아줘요. 두 번째, 시금치와 참깨. 참깨의 칼슘이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돕고 영양 균형을 맞춰줍니다. 세 번째, 토마토와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을 4배나 높여줘요. 함께 피해야 할 조합. 첫 번째, 바나나와 우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마늘과 혈압약. 마늘이 혈압약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약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자,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인데요. 다음 순서에서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5. 고혈압에 좋은 운동법 4가지. 운동 첫 번째, 빠르게 걷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빠르게 걸으면 혈압이 5에서 7mm 정도 내려간다고 해요. 너무 힘들면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이세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고 등을 펴고 걸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나 저녁 식사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두 번째, 계단 오르기. 집 근처 아파트 계단이나 공원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처음에는 2층만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익숙해지면 한 층씩 늘려가세요.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평지 걷기로 대체하세요. 운동 세 번째,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운동이에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10번씩
3세트 하루에 2번 하시면 됩니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하시고 의자 손잡이를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 운동은 하체 근력을 키워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운동 4번째, 누워서 다리 올리기.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운동이에요. 한쪽 다리씩 10번씩 하세요. 허리가 아프시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하시거나 벽에 다리를 올려놓고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저녁에 자기 전 10분 정도 하시면 다리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 절대 숨을 참으면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합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시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에 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습관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6. 생활습관 7가지. 습관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밤사이 몸이 탈수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져요.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압이 안정돼요. 물로 천천히 한 잔 마시세요. 찬물은 혈관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습관 두 번째, 점심 식사 후 15분 산책하기.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천천히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돕고 혈압도 안정시킬 수 있어요. 너무 빠르게 걸으면 안 되고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걸으세요. 습관 세 번째, 저녁 6시 이전에 식사 마치기.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잘 때 혈압이 올라가요. 가능하면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량은 아침, 점심의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습관 네 번째,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로 하세요. 습관 다섯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 재기. 아침 기상 후 1시간 뒤와 저녁 잠자기 전 하루 2번 혈압을 재세요. 혈압 수첩에 기록해두면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혈압이 변화하는 패턴을 알 수 있어서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 여섯 번째, 스트레스 받으면 심호흡 10번 하기.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럴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10번 반복하세요. 마음이 진정되면서 혈압도 내려갑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천천히 내쉬세요. 습관 일곱 번째, 매일 밤 11시 전에 잠자리 들기.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는 게 중요한데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이 회복돼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은 멀리 하시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7. 실용 팁 5가지. 팁 첫 번째, 혈압계 구입 가이드. 체크 하나, 팔뚝형으로 사세요. 손목형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체크 둘, 커프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팔뚝 둘레를 재서 맞는 사이즈를 고르세요. 체크 셋, 자동으로 측정되는 전자식이 편해요. 수동식은 사용이 어려워요. 체크 넷, 대형 화면에 숫자가 크게 보이는 제품을 고르세요. 체크 다섯,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팁 두 번째, 짠 음식 줄이는 보관 비법. 소금통을 식탁에서 치우세요. 눈에 보이면 자꾸 뿌리게 돼요. 간장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사용하세요.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줘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외식할 때는 주문하면서 싱겁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을 넣지 말고 다 익은 후 마지막에 조금만 넣으세요. 팁 세 번째, 혈압 낮추는 조리 꿀팁.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면 기름과 소금을 줄일 수 있어요. 채소는 데쳐서 물에 헹구면 칼륨은 남고 나트륨은 빠져나가요. 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조리하세요. 양념은 설탕, 소금 대신 파,
마늘, 생강으로 맛을 내세요. 국물 요리는 멸치나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간은 최소로 하세요. 팁 네 번째, 비용 절감 방법. 혈압약은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제철 채소를 사서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운동은 따로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걸으세요. 혈압계는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2만 원에서 3만 원대 제품이면 충분해요. 경로당에서 무료 건강 강좌를 들으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팁 다섯 번째, 주변 자원 활용하기.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혈압을 재주고 상담도 해줘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보세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에 등록하시면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어요. 경로당에는 혈압계가 비치되어 있으니 자주 재보세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8. 주의사항.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하나,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안 돼요.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왔다고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고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약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 사우나나 찜질방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해요. 10분 이상 있지 마시고 어지러우시면 바로 나오세요. 셋, 겨울철 새벽 운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추운 아침에 갑자기 운동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상승해요. 날씨가 풀린 오전이나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 관리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배로 높아지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바나나나 시금치 같은 고칼륨 식품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 복용 중이라면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하루 한 번 약은 아침 식사 후가 좋아요. 약을 먹다가 어지럽거나 기침이 나면 의사에게 알리세요. 약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다른 약을 추가로 드실 때는 반드시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약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 발생 시 대처법.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뇌졸중일 수 있어요.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가 나면 위험한 신호예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 9.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질문 첫 번째,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약을 조절하세요. 질문 두 번째, 혈압이 140에서 90이면 정상인가요?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 이하예요. 120에서 80에서 130에서 85까지는 주의 단계, 130에서 85 이상은 고혈압이에요. 140에서 90이면 1단계 고혈압이니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질문 셋째, 혈압약은 비싸지 않나요? 요즘은 복제약이 많아서 한 달에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또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질문 넷째, 매일 혈압을 재는 게 귀찮지 않나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워져요. 2분만 투자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절대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요즘 혈압계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측정되니 어렵지도 않아요. 질문 다섯째, 혈압약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혈압이 안정돼요.
하지만 몸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두세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지럽거나 피곤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질문 여섯째, 집에서 잰 혈압과 병원에서 잰 혈압이 다른데요.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요. 반대로 집에서만 높은가면 고혈압도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집에서 일주일 정도 매일 재서 기록한 걸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질문 일곱째, 스트레스가 혈압에 정말 영향을 주나요?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명상, 산책,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하나,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위험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관리하세요. 둘, 싱겁게 먹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시금치, 고등어가 좋아요. 셋,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꾸준히 움직이세요. 넷,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호흡하고 충분히 주무세요. 다섯,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나, 오늘 저녁부터 국물 반만 드세요. 둘, 내일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15분 산책하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하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 재고 기록하세요. 둘,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걸으세요. 셋,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을 끊으세요. 이번 달 목표로 삼으세요. 하나,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정밀 검진 받으세요. 둘, 체중을 3kg 줄이는 걸 목표로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고혈압은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고혈압 증상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의 내용으로 약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과 밥상이었습니다.